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헬로 이슈 토크. 변화와 도약으로 살기 좋은 영월군을 만들어 가고 계신 최명서 영월군수를 모시고 경자년 영월군 현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명서 영월군수 김선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월군수 최명서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사랑으로 우리 영월군정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민선 7기 3년차 이제 본 궤도에 올랐는데 경자년을 맞는 소감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경자년 2020년은 정말 우리 영월군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영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아주 가장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영월군에 있어서도 참 변화와 도약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해였었는데 김선아 기자가 생각하는 영월군의 2019년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영월군은 민선 7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을 맞아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일단 눈에 보이는 변화가 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가 개방형으로 바뀌고 또 허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겠다라는 행정을 보여줬고요. 네. 또 도내 최초로 이 카드형 지역 카페인 영월 별빛콘 카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발행을 앞두고 발행을 했는데 이 발행을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그 발행 목표액 5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2년 연속 선정이 되기도 했죠. 영흥리의 별총총 마을 사업에 이어서 이 덕포리의 덕포에 있다가 선정이 된 건데요. 이 다슬기를 지역 브랜드화하고 또 덕포 5일장과 연계한 마켓을 만드는 등 이 덕포리 변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월 의료원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영월, 정선, 평창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선아 기자가 보는 2019 영월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군수님 입장에서는 지난 2019년 좀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2019년 최대 성과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김선아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2019년 이제 그런 성과를 거두면서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 영월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한 해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김선아 기자님 쭉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줄던 관광객도 이제 증가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복지 실현 차원에서 우리가 그 마을버스 운영하면서 동쪽 끝에서 영월 시내 나오려면 6,800원 들이다는 걸 1,200원으로 맞춰서 1,200원이면 영월 군내 어디든지 오갈 수 있는 그런 이동복지도 실현했습니다. 네, 다양한 성과를 더 이제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수님 말씀처럼 2019년 영월군은 좀 새로운 도약에 지금 필요한 발판을 한 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2020년 영월군의 군정 방향과 세부 좀 계획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2020년 영월군의 군정의 화두, 저는 이제 청년이 희망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도시가 지속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정상적인 인구 구조인데 이제 너무 고령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좀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하여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생태계. 그래서 청정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런 걸 모토로 정해서 2020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선측이 한 3년 정도 이제 올해 3년째를 맞았는데 하시면서 뭐 이제 최대 성과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이끌어 가시면서 좀 아쉬운 점이나 좀 뭔가 좀 부족했다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말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부족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단합된 힘을 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이제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잘 되는 지역사회, 또 뭐 잘 되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이 많아서 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다. 단합하는 힘, 그런 단합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사회적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회적 자본을 늘려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합된 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김성희 씨 앞서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올해 영월군의 군정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좀 주목해볼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영월군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도 군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올해 영월 군정의 화두는 청년이 희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국적으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청년 소상공인이나 청년 농업인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영월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영월군은 특히 30대에서 40대 젊은이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에 머무르고 육아나 뭐 경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것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게 제천 영월 동서고속도로의 착공과 태백선 고속열차 도입입니다. 저희가 나중에도 좀 이야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이게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운행하는 이 고속열차가 영월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청량리에서 영월까지 한 2시간 56분 걸리던 게 1시간 26분으로 거의 1시간 반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면 아무래도 이 정주 여건이 좋아지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잘 풀어 나가는 게 영월군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뭐 남아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영월군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자면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4,185억 원으로 편성이 됐다고 좀 들었습니다. 2020년 영월군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산 증액 성과와 구체적인 편성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죠. 예산은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185억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당초 예산의 4천억이 넘었습니다. 4천억이 넘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예산이 증액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그런 결과.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예산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구체적인 핵심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보면 청년 일자리 이런 고용 촉진 사업에 한 33억 원, 또 노인 일자리 창출 92억 원, 인구 증대 및 보육 환경 개선에 90억 원, 또 이런 각종 문화복지회관 읍면단위 38억 원, 또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통합관광지원센터 등 관광 기반 확충에 167억 원, 그리고 이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그 교통망 인프라 확충, 분덕제 터널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100억 원, 그리고 동서강 정원 조성에 67억 원, 그리고 이제 별총총 마을, 덕포지구 도시재생 사업 등에 56억 원, 농촌지역 개발 및 귀농인 지원에 45억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 등에 34억 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영월군 2020년 예산 편성에 따른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선 7기 군정 비전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또 관광 사업입니다. 뭐 영월하면 장릉과 청룡포도 이제 특화된 문화 관광지들이 참 많은데 2020년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관광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일자리 또 관광객 증대, 정주 환경 개선 이렇게 큰 세 가지 방향 쪽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2014년 이후 그 세월호 사태, 세월호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지난해
이제 다시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증가세로 돌아섰던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새로운 관광지의 개장보다는 홍보 방식의 변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봄에 뭐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 영화야 아니 영월이야, 이런 아주 그 유튜브 동영상 정말 제대로 찍은 사진. 저도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우리 영어를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답구나.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거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또 우리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 만드는 게 전통시장 홍보 유튜브 네네. 동영상인데요. 커버 댄스로 이래 하는데, 그게 또 아주 선풍적인 그쵸. 인기를 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사들하고 제휴해서 뭐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부족했던 인프라를 좀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미 지난해부터 이제 착수가 됐는데, 네네. 그게 이제 동서강 정원 조성 문제. 저희들이 이제 장릉과 청룡포 사이에 국가에서 저류지를 공원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좀 제대로 이제 정원답게 만들어서 장릉과 청룡포를 연결하겠다. 그걸 또 하나의 이제 그 벨트로 삼고, 또 복례산 쪽에 복례산 별마로 천문대가 있는데, 그 아래 또 금강공원이 이제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공원과 별마로 천문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네. 그 모노레일 깔아서 복례산 역시 관광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영월읍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또 하나의 거대한 관광지로 만드는 그런 인프라를 이제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인접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들하고 함께 잘 그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차별화된 이제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김선아 기자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2020년 또 하나 이슈거리 중 하나가 제천 영월 동서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또 태백선 고속 열차 도입 등 정주 여건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건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2020년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2020년에 이제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도, 국지도, 철도 이런 국가 교통망 계획이 5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해입니다. 2020년 말에. 그게 제일 저희들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어떻게 보면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해와 서해가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 우리 영월을 비롯한 폐광 지역, 강원 남부권의 어떤 축선상의 도시들이 이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천 영월이 먼저 꼭 돼야 되겠다. 그게 돼야지만이 영월에서 삼척까지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 올해 제가 이제 그 동서고속도로 제천 삼척간, 이제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그 미구간을 착공시키기 위한 추진협의회, 축선상의 도시들이 이제 시장군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의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아마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서명 그 전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저희 영월을 비롯해서 동해, 삼척, 뭐 정선, 태백 다 일제히 시작이 됐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4.15 총선 정당 공약에 반영도 하고, 또 이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민들의 어떤 건의도 좀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포럼 같은 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 유일하게 남은 구간이다, 이걸 좀 자만히 어필해서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내고 뭐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좀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영월 군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일각에서 좀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 지원에 대한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평택에서 제천을 거쳐서 삼척까지, 그러니까 250
10.4km에 있는 도로입니다. 근데 평택부터 제천까지는 현재 완공이 된 상태인데 이 제천부터 영월 그리고 삼척까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통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추진될지 말지도 지금 결정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제천 영월 동서고속도로 사업은 이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수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또 예타 면제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기도 했죠. 그래도 그동안 조사조차 받지 못했던 사업이 그러니까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거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부터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 제천 영월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 예타 법정 수행 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하는 거라서 이 강원도나 그러니까 정부에 좀 조속히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지금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비가 1조가 넘는 걸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건설을 경제성의 논리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월과 제천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자치단체들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려와 이렇게 걱정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조기 착공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 추진 전략이나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이제 국민 서명 운동 전개하고 있고 총선에 대비해서 이제 선거 공약에 반영하는 문제, 또 이제 그 포럼 같은 걸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문제, 하여튼 다방면으로 지금 이제 전개를 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건대 아무래도 총선 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 총선이 아마 그 어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교통 인프라 또 측면에서는 태백선 고속열차 도입 또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중앙선에 그 태백 고속열차가 도입이 되면 중앙선에서 분기되는 제천에서부터 태백까지 태백선 열차에 대한 보완이 지금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태백선에도 똑같이 고속열차를 도입해 달라. 그래서 제천까지는 고속으로 오고 제천에서부터 태백까지는 지금의 선로대로 속도를 내고 와도 1시간 반 이상씩 태백 같은 데는 한 2시간 이상씩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고 또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2020년 경자년은 민선 7기 본 궤도에 오르는 해이기도 한데 끝으로 이제 마지막 영월 군수로서 민선 7기 3년차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년 반 지났는데 횟수로는 3년 차에 들어선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020년은 정말 우리 영월군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 내부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 차질 없이 추행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적 과제에 우리 국책사업 등에 우리 영월군의 현안들이 많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반영되는 것 같은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엊그제도 이제 강원도청을 방문했고 이제 조만간 또 세종시를 방문하고 뭐 국회 이런 데 좀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국책 사업에 우리 영월군 현안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영월군에서 이제 조금 전에 관광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이제 단계별로 착실하게 마무리돼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제 챙겨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 발전된 영월군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화와 도약으로 살기 좋은 영월군을 만들어가고 계신 최명서 영월군수와 김선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